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은 제5절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취득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제척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가지고 취득세액을 산정해서 매매하죠.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하여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겠어요. 여기에서 볼 때 이 가산세가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60일 날짜가 고정화돼 있으니까 여기에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이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취득하는 때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이 날을 법에서 각기 거래마다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에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없다. 60일이 넘어서 신고했다면 그때는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가산되냐 안 되냐의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시작하는 날짜, 시작하는 때에 대한 내용을 적어준 것이 취득하는 때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기 거래마다 다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면 돼요.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빠른 날로 만들었다. 이 내용으로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5절 취득의 시기 옆에다가 하살표 하셔서 빠른 날 개념이라고 적기 바랍니다. 빠른 날 개념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 볼 때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회부터 26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13번인가 14번 출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5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올해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는가라고 싶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빠른 날 개념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봅시다. 10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으로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상승계 취득 경우는 여기에서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상승계 취득이란 말은 개인 간 매매를 말합니다. 대표적 내용으로서 개인 간 매매예요. 거기에다가 개인 간 매매라고 적으십시오. 적었으면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다르다고 하였을 때 이렇게 해보죠. 개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잔금을 지급했던 날짜는 7월 1일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은 7월 15일에 때려봅시다. 이랬을 때 개인 간 매매였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서로 간의 입맞춤을 가능한 날짜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 날짜를 믿어주지도 않아요. 왜 서로 간에 입맞추는 날짜인데 이걸 왜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지자체는 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아예 보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보니까 이제 나오는 날짜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빠를까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매매일 때의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원칙적 내용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다시 전제를 붙여볼게요.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그 경우는 등기일로 갑니다. 그리고 가로 가봅시다. 가로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를 주기로 막 지워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그랬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상거래 관습에 의하겠다라는 이유로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그 경우에서 즉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60일 경과되는 날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서 볼 때 60일 경과되는 날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갑시다. 왼쪽 페이지에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여기서 다음 중 어느 하나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여기 하나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에 대해서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내용이 객관성 있게 입증된 유상거래를 말합니다. 객관성 있게 입증된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이 너하고는 입 안 맞춰 란 거래들이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대편에 대한 내용이 입맞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가볼 때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이렇게 됐다면 상대편이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하고 입맞출까요? 입맞출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뭘로 갈까요? 상대편이 입맞추지 않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니까 은행하고 입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16분하고 똑같게 다 입맞춰야 돼요. 그러면 입이 부르터요. 입이 부르텄으면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리겠죠. 그럼으로써 입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이랬으면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일본 경매에 대한 이유로서는 법원서 하죠. 법원서 하니까 법원하고 입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입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이겠죠. 경매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은 경락대금 완납일 되겠죠. 그리고 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여기서 판결문 하게 되면 법전 내용으로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법원 판결만을 말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개인이 끼어있는 판결문 효과는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이 끼어있는 판결문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화해 개인 끼어있죠. 인락, 인정한다는 거죠. 개인 껴있고요. 의제 자백, 공정,
증서, 공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개인이 끼어있는 판결문 효과예요. 이 개인이 끼어있는 판결문 효과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보지 않는다 일이 나와져요. 그럼 여기 화해, 인락, 의제, 자백, 공정, 증서 이러한 내용들은 판결문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에 입증된 취득, 법인들은 장부를 다 작성하는데 법인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없죠. 실체가 없죠. 그러면 법인하고 뽀뽀할 수가 없죠. 입맞춤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로 갑니다. 이렇게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외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해적 내용으로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암기하기가 힘들면은 첫 글자 가지고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 외, 공, 판, 법 이렇게 첫 글자로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국, 외, 공판법의 외의 첫 글자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외우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국수, 공판법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관계없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웠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국, 외, 공판법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1페이지로 오셔서 10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또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하는 것이 연부의 뜻입니다. 이번에 영어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설된 내용이 연부인데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적었다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되는 것이 연부다라고 이번에 영어적 해설로서 신설되었으나 예전부터 있는 말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년 이상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내용으로서 알 필요 없이 연부 나오면 연자가 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거다. 이렇게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봅시다. 내용을 보죠. 이때 시점. 자, 이때 시점에서 매년 말 2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했어요. 이랬으면 이게 바로 연 단위로 돈 주는 거죠. 연부 취득이에요. 1년 말일 때 5억 주고 또 1년 말일 때 5억 지급하였음으로써 완물했기 때문에 완물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만약에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개념이었다면 연부금 완납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빠른 날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빠른 날 개념이니까 여기서 어디가 빠를까요? 5억이 빠르잖아요. 그럼 이 5억을 지급하였음으로써 5억만큼 취득한다. 또 5억 지급하였음으로써 5억만큼 취득하고 소유권 넘겨받는다라는 내용으로서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 봤다는 거예요. 각각 독립된 취득이니까 여기에 단위로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연 단위로 돈 준 날이죠.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니까 표현되는 단어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체킹하세요. 연부 취득 동그라미 치고요. 바로 그 옆에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전제를 붙여볼까요? 연부취득에 대해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가 빠르겠죠? 그때는 등기 등록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가로 무상. 자, 무상에 대한으로서 무상 이 단어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육고루 증여 이렇게 적어 놓고 보죠.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였을 때 취득 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자는 얘기예요. 증여하였을 때 그때 취득 경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맨 처음에 주겠다고 약조한 날이 있고요. 인도 받은 날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 날짜 있어요. 이 세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은 주겠다고 약조한 날이죠. 약조한 날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계약일 되겠죠. 계약일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계약일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 되겠죠. 그리고 상속이었으면 이때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가 제일 빠르죠. 돌아가신 날짜를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상속 개시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속 개시일. 라는으로서 이걸 찾아가시고 이제 체킹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서 무상 계약일 체킹하시고 그리고 가로에서 상속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상속 개시일 이렇게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가로에 대한 눈 가볼 때 위 1과 2의 유상, 무상 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 일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 뭘로?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일로. 그 다음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 뭘로? 등기일로. 그리고 계약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재산 분할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내용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의미적 내용으로서 재산 분할과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같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하였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 내 것하고 등기하는 거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도 과세,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경우도 과세,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것도 과세예요.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만 나오겠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니까 취득 시기는 등기 등록일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키단하면 아시면 돼요. 키단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 분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등기 등록일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원시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1가로 건축물 거기에 소타이틀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여기를 밑줄 치세요. 쳤으면은 내용을 볼 때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앞에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다는 얘기는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취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구별시켜 봅니다. 구별시켜서 허가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그때는 사용하라 하겠죠. 그러면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나옵니다. 다시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개념의 단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 이 말은 사실상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면 사실상 사용일 갑니다. 요 두 개를 포함한다 하였고 빠른 날이니까 이제 결과적 내용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체킹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에 취득하는 경우 그 옆에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가로 빼고 연결하면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키단어만 빼드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키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40조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옆에 환지 처분 나오죠. 환지 처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곧 배울 내용으로서요.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취득이 아니겠죠. 그럼 이게 왜 나왔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한지의 의미예요. 거기다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 동그라미 친 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증환지의 의미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증환지에 대한 이유로서 공법에서는 공고일의 다음 날로 갑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시효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이 두 공개념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빠른 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왔으면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밑줄 치면 돼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맨 밑줄 첫 글자 의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중간 가보시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과 뒷페이지 맨 위에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버리십시오. 단호하게 버리세요.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문제 나오면 없고요.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가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줄 첫 글자 관계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처음 정도 보시면 매립간척 나오죠. 매립에다가 동그라미. 매립간척 되었다면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와 어느 날짜가 빠른 게 당연합니까? 준공 날짜가 빠른 건 당연하죠. 그래서 준공 인가일로 가는 겁니다. 준공 인가일이 취득식이다. 준공 인가일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단서갑니다.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 받은 경우에는 자 내용을 볼 때 아까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빠른 날 그랬었죠. 빠른 날이니까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또는 허가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날짜? 빠른 날짜로 하겠죠. 거기에서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 가로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법에서 형질 변경 배웠을 거예요.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은 공무상으로 갑니다. 공무상 변경일 가는 거죠. 그리고 세법에서는 사시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갑니다. 세법도 공개념이고 공법도 공개념. 두 공개념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는 공무상, 하나는 사실상.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이 빠른 날 개념이니까 두 개 합쳐서 빠른 날로 나와져요. 그럼 결과적 내용은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일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서 갑시다. 단서에서 토지 지목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 자, 변경일 전에 사용했어요. 어디가 빠를까요? 사용일이 빠르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사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읽기 싫다면 그대로 버리십시오.
시험에 나올 리 없으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정리합시다. 정리한다면 100페이지 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 개념은 빠른 날 개념이다.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국외공판법에 해당되었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거기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판결문 조심하시는데 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법원 판결문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이 끼어있는 화해, 인락, 의제의 자백, 공정 증서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이 말은 화해, 인락, 의제의 자백, 공정 증서에 의했을 때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라는 것. 그런 의미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 국외공판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갑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등록일,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부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연 단위로 돈 준 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요. 무상, 증여 나왔으면 계약일, 계약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등록일, 상속이었으면 상속 개시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해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왔으면 증환지의 뜻으로서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립간척 이렇게 나왔으면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 돼 있으면 그때는 사용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목 변경 나왔으면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거죠. 그리고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 돼 있으면 사용일로 가죠. 여기까지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정리적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여태껏 배웠던 내용으로 연결합시다. 연결해 볼 때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으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되겠죠.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취득 시기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인 간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원인으로서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부동산 과세 대상물 들어갔죠. 그리고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죠. 취득세 과세 됐으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신고 납부함으로써 요 취득 시기를 정해줘야죠. 시기 정하는데 개인 간 매매에 대한 이로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에 대한 이로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예요.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이 경우에서 취득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이제 세액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세액 산정 내용으로 하는 거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세금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액 금액을 산정하려면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이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교재상으로서는 6절에서 과세 표준을 적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의 상황은 어떻게 과세 표준을 정한다라고 적어진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을 정해졌으면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야죠. 해당되는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111페이지에서 7절 세율로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곱함으로써 취득세 세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6절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준 갑니다.
과세 표준 가는데 법전에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과세 표준의 뜻이 적어져요. 용어 해설로서 적어지는데 그 용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정의적 내용을 가지고 각기 세금에다가 맞춰본다면 그 내용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맞히지 않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건데요. 일단 보죠.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아니면 맞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이해적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가액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각기 세금마다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는 거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취득하는 때 과세니까 과세하는 가액은 취득하는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 당시 가액 되겠죠. 이제 교재 보세요. 일반적 과세 표준 해가지고 그 밑에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 나오죠. 또 다시 다른 세금으로서 연결시켜 볼까요? 자,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 이렇게 나온다면 등록 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하죠. 등록하는 때 과세하니까 등록 면허세에 과세하는 가액은 등록하는 때의 가액이죠. 결국적으로서 하는 때란 말은 당시란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등록 당시 가액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 과세니까 과세 표준은요. 과세하는 가액으로서 취득하는 때의 가액인 취득 당시 가액 되겠죠. 거기 밑줄 치세요. 취득 당시 가액 밑줄 쳤죠. 그럼 뒤에서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자 여기 내용 볼까요? 취득 당시 가액이란 말은 취득하는 때 가액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겠죠. 취득하는 때란 말은 뭐냐? 취득 시기예요. 취득 시기. 그러면 이제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이에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니까 연부금 지급일 되겠죠. 취득하는 때의 금액이니까 연 단위로 돈 주는 때의 금액에 대한 이로서 연부 금액 나옵니다. 연부 취득일 때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죠. 거기 체킹하세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 연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되는 것은 가로에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어떤 말입니까?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죠.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 연부 금액으로서 연부 취득일 때 과세 표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부 금액에는 계약금을 포함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계약금은 포함되겠죠. 그 옆에 나오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지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자 이렇게 여쭤본 것은요. 복습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맨 앞에서 배울 때 뭘 배웠었냐면 납세의무 확정 배웠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은 세액 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액 산정의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어떠한 세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한다는 얘기예요. 신고란 말은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신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결정입니다. 보유에 속하는 세금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대장이랄지 등기부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죠. 이 내용으로서 보유 세금은 결정 그래요. 그리고
보유 외 세금은 신고라 합니다.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각 세금에 대해서 신고인지 결정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다시 결론 내놓고요.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이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용해보죠. 취득세는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보유 외죠. 그러면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다. 이래 되겠죠. 등록면에서도 신고.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가 세 원천이에요. 그럼 뭘까요? 결정되겠죠. 결정해서 고지서법으로서 징수한다.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취득세만 빼내봐요. 빼내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죠. 이 말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하니까 이 가액은 신고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다 이렇게만 법이 있고 뒤에 법이 없다 합시다. 다른 법률이 연결된 법률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우리는 세금 납부하기 싫어하죠. 세금 납부하기 싫어하니까 취득 당시 가액은 제로다라고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징수할 수 없음으로써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세금도 징수하지 못한다는,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징수해야 되겠어요. 징수하기 위해서 비교적 법률안을 두는 겁니다. 신고가와 어떤 가액을 비교해서 징수하겠다라는 이유로서 비교적 법률을 둬요. 그 비교적 법률이 뭐냐?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자, 먼저 시가 표준액의 뜻부터 적어드릴게요.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기준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에 각 물건마다 공고된 기준가액이에요. 기준가액이니까 이 가액이 기초적 가액으로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비교하여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큰 가액이다 이런 뜻이겠죠. 신고가액의 뜻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 의미가 요 신고가의 단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보기를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시가 표준액 가볼 때에 각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이죠. 공고된 기준가액 보고 뭐라 하냐? 시가 표준액 그래요. 물건마다 공고한다겠어요?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토지에 대해서 공고된 기준가액이다. 공고된 기준가액이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럼 토지에 대해서 공고된 기준가액이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오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각각 공고된 땅값이다. 라는 이유로서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을 말합니다. 얘가 기준가액이죠. 또 주택에 대해서 공고된 기준가액. 공고된 기준가액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니까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이유로서는 주택 공시가액으로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구성됐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액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공고된 기준가액 하면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예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된 가액이다. 이런 예로서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시장,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결정하여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다. 이런 이유로서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 것들, 차량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공고된 기준가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의가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 내용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거기다 적으세요. 1가로 원칙 넣으면서 신고한 가액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 내용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다 치고 이제 이 가로 가보세요. 이 가로에 대한 이유로서 동그라미 1번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랬죠. 그러면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고 전자를 먼저 합시다. 전자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의 신고가 없거나 그래야 되겠죠. 뭘까요? 무신고. 무신고했다면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면 시가 표준액이 크겠죠. 시가 표준액 가는 내용으로서 시가 표준액에 적어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후자 갈까요? 후자에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신고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가액은 제로.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액이 제로되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 볼 때 시가 표준액이 크니까 시가 표준액에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이 말은 어디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2번에 대한 내용도 시가 표준액에 구성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까지 전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신고가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왔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거래들이 쭉 나오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 내용들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거래들이에요. 그 내용을 볼 때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국외공판법이에요. 뒷페이지 본다면 국외공판법입니다. 이 국외공판법에 대한 내용들은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 안 맞춰라는 거래라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면은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니까 그 신고된 가액 그대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그 가액 그대로 믿어주겠다라는 뜻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끄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신고된 가액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결국적으로서 그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의 뜻이겠죠. 비교하지 않고 신고된 가액 그대로 믿겠다.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가편익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 가액 그대로 한다는 건 있으니까 항상이란 말이 붙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거래로서는 그대로 앞에서 해왔던 내용으로서 국, 외, 공, 판, 법. 첫 글자가 국, 외, 공판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들은 원칙적 내용으로서 신고가 갑니다. 신고가니까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까지 알고 다시 교재 볼 때 1가로에서 동그라미 2번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1가로에 소타이틀 동그라미 2번 주택법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여기까지 내용 보니까 첫 글자가 국외공판법 아니죠. 그러면 주자죠. 주자니까 이때는 뭘로? 신고가. 신고가인데 이 신고가의 뜻은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에요. 그러면 교재에 대한 이로서 방금 읽었던 내용 끝 가보세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라고 적어졌죠. 신고한 가액을 본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시가편익과 비교하여 큰 가액의 의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가액과 시가편익을 비교하여 큰 가액의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105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